기각될 예정인데 신경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청구 기각됐는데 오늘 변론 어떤 부분 준비하셨나요?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록도 방대하고 증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분 세심하게 다 살펴서 오늘 선고에다 포함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또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게 다시 집중을 해볼까요? 세간에 미칠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 1심이 거의 180도 뒤집혔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뭐 하나를 바꿔볼까요? 1조 3,800억 원. 그 감이 잘 안 잡혀서요. 법원은 최태원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장유희 변호사님. 네. 최태원 회장의 그러니까 대략적인 재산이 2조 좀 넘는다고 판단했고 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분할해야 된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겠죠? 그렇습니다. 역대급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고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자산을 한 4조 원 이상으로 가치 평가를 했는데 이 배분 비율과 관련해서는 65%대 35%.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30%가 넘는다고 본 겁니다. 1심과 달리 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이런 거의 20배가 뛰었다라고 하니까요. 재산 분할 금액을 인정하게 됐는지 가장 큰 관건은 SK 주식이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취득한 최 회장의 그 재산 자체는 상속받았거나 아니면 증여된 것으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완전히 뒤집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소영 관장인 선친인 노 전 대통령의 어떤 무형력의 영향력이 있었다고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편입됐다는 게 이렇게 크게 액수가 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법률적인 변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얘기는 앞으로 참 차분히 볼 텐데 앞서 저희 뉴스탑 때 시작 전에 거의 시작 시점에 SK 최태원 회장 거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최대치 비판을 쏟아냈다면 보시는 그대로 노소영 관장 측은 훌륭한 판결이다. 일부 일처제가 가치를 고민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극한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릴 정도로 이게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거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더 가볼까요? 왜 이렇게 항소심 결과가 1심과는 확 바뀌었을까?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50억 원짜리 어음사진 6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게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까지 공개하면서 이를 토대로 SK가 성장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부인과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네. 당시에 약간 당시 취재진 중에 기자가 한번 약간 생뚱맞은 질문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덕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갔던 최태원 회장의 모습 상당히 말을 아꼈던 당시에도 이혼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는
파장이 엄청난 재판이긴 합니다만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될 게 선경그룹인 당시 어떤 그룹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경그룹은 원래 이제 이 최종건 회장이 이제 창립하셨던 선경그룹 같은 경우는 주로 섬유업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섬유업체였는데 이 SK가 사실 이제 어떤 섬유업체에서 어떤 이 증권, 이동통신 뭐 이런 기업으로 이제 굉장히 사업 규모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간에 이제 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제 사업 확장을 이제 이룬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 인수를 하면서 SK가 굉장히 이제 기업이 컸는데 예. 문제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사업권을 한국이동통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업권을 이제 이 SK가 당시 성경이 받았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혜 논란이 있어서 자진 반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때 제2동통신 뭐 등등의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는 당시에 최종현 그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SK가 그 이후에 나름대로 또 회사를 여러 가지 텔레콤 관련된 회사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을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만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SK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단계였는데 문제는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번 재판에서 제시된 게 50억짜리 약속금이 6장, 즉 300억 원 규모가 넘는 돈이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최종현 회장 측에다가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그 SK 그 증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에서 이런 증거 어음들이 제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마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굉장히 아마 공개되기 싫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비자금 문제를 또다시 이제 거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미 사건은 끝난 상황에서 이 자신의 어떤 이 이혼 소송에서 비자금 사건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걸 증거로 제출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SK 측에서는 아니 이미 그 비자금 사건 때 이거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재판부가 이번에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즉 SK가 초기에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결혼 관계였던 노소영 씨 측의 어떤 이 기업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재판부가 인정하게 되면서 그러게요. 1심과 전혀 다른 지금 결과를 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300억과 1991년에 300억은 가치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SK 유입 인정. 그러니까 이 비자금 300억이 SK그룹이 이렇게까지 재계 2위까지 성장하는데 종잣돈 아니었냐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같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선경그룹 얘기도 해봤지만 저 구장처장. 네. 사실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 스토리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화제가 많았었거든요. 네. 뭐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당시 결혼할 때도 세기의 결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당시 재벌가의 그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가 명확해 보이는 이 대기업의 이 장남과 그리고 당시 대통령인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딸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은 이제 그 고려대를 나왔고 이 노소영 관장은 이제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에 두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시카고에서 이 유학을 하면서 이제 서로의 모습에 반해서 연애 끝에 이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재임 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고 권력자의 딸과 당시 이 그 부상하고 있던 이 재벌 그룹의 이 장남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예. 당시에도 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 이 파국을 맞아서 또 다시 이 국민의 어떤 이 뭐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두 사람의 만남, 뭐 어떤 권력자의 딸과 재계의 아들, 뭐 이런 부분. 88년도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이 흐름을 거쳐서 오늘 항소심 1조 3,808억 몇 천만 원도 또 있는데 재산 분할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금 돈 1조 3,800억 어마어마한 이 재산 분할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특히 시작은 이 최태원 회장의 2015년 한 일간지에 쓴 편지 이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의 발언을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이유만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 또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이 부분을 허주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이렇게 판결이 거의 180도 다른지.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생활 중에 형성이 됐고 아까 얘기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인정되고 특히 방패막이란 단어를 항소심 재판부가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1심에서 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노 관장이 그러니까 SK 그룹을 키우는데 결혼 이후에 뭐 경영에 도움을 준다든가 뭐 경영자로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게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최태원 회장 특유 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된다. 이게 1심 재판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혼인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특히 이 사례처럼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아이도 낳고 같이 살다 보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그 재산이 혼화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설령 증여라든가 뭐 결혼 이후에 뭔가 특유재산으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그걸 키우고 SK그룹을 키우고 성장하고 하는데 적어도 노소영 관장이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토양을 제공해준 그 기여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노소영 관장도 그때 변론준비기획에서 나왔을 때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본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2심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냐 아니냐 이건 직접 쟁점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 선친의 어떤 자금이 유입이 돼서 비록 완벽한 입증은 아니라 할지라도 SK그룹을 키우는데 유무형적인 노력이 투입됐다 이 부분이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노 전 관장이 얘기하는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소송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보면은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노 전 관장이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모든 것을 건 노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준 전향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